네, 어서 오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예전에 말이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정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수천 명이 들어왔는데, 구독 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영상은 안 맞아요. 왜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갖고 자꾸 뭐라 그럽니까? 예, 나가달라고 제가 5차례, 6차례 말씀드렸어요. 또 계속 붙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제발 구독 취소하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뭐 그래서 좀 나간 분들이 계셔.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 자, 유엔이 말이죠. 성립한 그 토대가요. 원래가 미국 금융 엘리트의 세계화를 위한 포석이었잖아요. 하지만은 그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구실을 댄 것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할 수 없게 하자, 그런 주권 우선주의를 내세웠다고요. 유엔 헌장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나라 국익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식민지도 그렇게 해방된 거고요.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도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 불문율이 되었죠. 타국에 이유 없이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인간과 경제에 쓸 돈들을 군비에 조금만 적용하자. 이렇게 다 유엔 헌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말이죠. 미국을 위시로 해서 그 G7 국가들이 은근히 이걸 자꾸 어겼죠. 이제 대놓고 어깁니다. 작년 6월 달에요. G7이 알버타 캐나다에서 만나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면서 군비를 증강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토의 군사비가 세계 군사비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중국, 러시아보다 훨씬 많잖아요. 유엔 난민기구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와중에 이렇게 전쟁놀이에 돈을 쓰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 뭐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뭐 불문율도 다 없애버리고요. 특히 미국은 다른 강대국들이 그나마 이 불문율을 지켜왔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군비를 증강하고 주권 국가를 침탈해 왔습니다. 겉으로야 핑계야 뭐 여러 가지로 됐죠. 오죽하면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한다는 조지 오웰 같은 말까지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는 말이에요. 이 불문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공개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유엔 헌장을. 뭐 핑계도 별로 안 됐어요. 내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내가 원하고 캐나다가 탐나고 그린랜드가 탐나니까 내가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세사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그 인간 말종 같은 수장들을 많이 봤지만 내 살다 이런 미친놈은 정말 처음 봅니다. 진짜 미국이 말이에요. 옛날 1823년 제임스 먼로가 얘기했듯이 유럽과 태평양에 손을 떼고 간섭 안 하고 이 서반구만 우리 미국이 먹겠다. 그런 먼로주의로 진짜 돌아간 거예요? 글쎄요. 2025년 그 정책 보고서를 보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적어 놨잖아요.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요? 하물며 믿는다고 쳐도요. 남미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남미 나라들이요. 예, 먹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 브라질이고 아르헨티나고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모두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도 전해주지 않고 제조업도 없는 데다가 군사력도 희밀그레한 그 미국 허세의 남미 국가들이 무릎을 꿇을까요? 특히 중국이 그 남미 각국에 수백억 달러씩 자본하고 산업을 투자해 놨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은 의문점을 좀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에 러시아 석유 자본 시설 다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산 없이 쳐들어간 것 같은데 이 환경이 워낙 복잡한 데다가 불투명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때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태지만 머리를 갸우뚱 해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저도 여기 기획에 조금 참여했는데요. 친구한테 그 배신당한 함재복이요. 자기 친구랑 적대 관계에 있는 학교 선도부장한테 달라가서 붙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거든. 미국이 자기를 배신하면 그 나라는 그냥 배신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딴 강대국에 가서 붙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 월가가 만든 신자유주의 덕택에 유통 질서가 다양해졌고 자원이며 소비재며 팔고 살 곳이 넓어졌어요. 유통 방식도 다양해졌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미국 침공 국가가 없어도 붙어먹을 나라 많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한 나라를 막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른 통로를 못 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찾죠. 예를 들면 초기 이란 그 경제 제재가 초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실패했잖아요. 경제 제재를 하면요 우회로로 다 해서 살아갑니다. 예. 근데 우회로로 가는 나라들이요 달러 결제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스위프트도 걷어내버렸잖아. 그러면 뭐로 결제하겠어? 위안화, 루블, 루피 이런 거로 결제하겠죠.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로 결제하겠죠. 미국은 이렇게 스스로 달러를 붕괴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역과 결제 루트를 세계화 시켜놓고 하는 행동은 봉건적이고 냉전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세계 GDP 2.4밖에 안 되는 남미한테 무슨 효과를 보려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가끔 그 미국 정부의 그 무식함에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뭐 아는 사람이 없죠. 자기들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있겠죠. 어차피 올해 11월이면 상원 선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트럼프 패거리들이 패배할 것 같은데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악수를 두겠어요? 두지 않겠죠. 대신 미국에 적대하는 다른 나라한테 힘을 실어주겠죠. 그래서 미국을 뒷마당에서 약화시켜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문제 때문에 미국과 충돌을 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석유 그래 일단 관두고 이란으로부터 더 많은 석유를 수입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예, 그 소식 들으셨어요? 예, 저는 외국 로이터즈에서 들었는데 이란으로 수입선을 바꿨대요. 게다가 얼마 전에 그 육로로 개통된 걸로 아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 안 해버리면 베네수엘라 이제 미국이 찾아야 돼요. 따로 수출할 곳을. 게다가 가격대도 올려놓을 거 아니야. 근데 이란에서 갖고 오는 건 좀 싸게 준다 그러기도 하니까요. 또 육로로 들어오니까요. 45일 걸릴 거 15일 걸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한판 더 뜰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아주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군수자금을 중국 석유대금으로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어떤 방식든 간에 뭘 되겠죠. 그러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한 번 더 붙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미국의 국력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고
이렇게 하겠죠. 뭐 하게 한다면. 왜 이렇게 원칙을 모르나 모르겠어요.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중국과 함께 미국을 요리하겠죠. 뭐 지금까지 브릭스 가입을 주저했던 아르헨티나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네요. 아르헨티나가 브릭스로 들어갈 생각이 있대요. 브라질이 브릭스 들어갔고 아르헨티나 들어가면 다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파라과이, 우루과이 다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남미 경제공동체 이 네 나라죠? 다섯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가 브릭스에 가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소식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배신당했는데 다른 친구, 주먹 센 친구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들 함재복이라고, 함재복. 게다가 이 나라들 얼마 전에 유럽 공동체하고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유로하고 위안화하고 스와핑 하는 건가요? 재밌게 돌아가네요. 그죠? 아무튼 미국의 이 어처구니 없는 짓에 놀란 남반구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브릭스에 가입하겠습니까? 응?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협력만 하겠다 그러겠어요? 군사 동맹도 맺을 겁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군사 동맹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미국 제국주의는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해왔냐고 지금까지. 무일푼 깡패잖아요. 미국의 신뢰는 말이에요. 그나마 1, 2 정도 남은 신뢰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남미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린랜드를 통해서 유럽의 신뢰를 잃었어요. 제국은 혼자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국은 말이에요. 경제든 군사든 정치든 시스템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신뢰를 체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그린랜드 문제는 미국의 종말을 앞당길 거라 그 말이죠. 아니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의 종말을 앞당길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까지는 보고 죽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